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도원입니다. 우리 29회 FTA 협정하고 법령 이번에 기출문제 한번 또 가열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FT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주십시오.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체역국 사이에서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해서 영내 무역을 자유화한다. 그 다음에 비체약국에 대해서는 대외 공동관세를 설정해서 적용한다. 이거는 사실 지금 FTA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관세 동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세 동맹. 그래서 예를 들면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커스텀드 유니언인데 얘네들은 이제 FTA에 비하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뤄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유를 볼까요? 이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 유럽 연합. 자, 자기네들끼리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지들끼리 교역할 때는 관세가 지금 없다. 그래서 지금 표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지들끼리 교역할 때는 관세 철폐, 수량 제한 같은 것도 철폐 해가지고 지들끼리 쫀쫀하게 끈끈하게 서로 으쌰으쌰 해보자. 자, 그렇지만 이 바깥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뭐 한국, 아니면 뭐 바깥에 있는 뭐 미국 같은 자, 이 바깥 동네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비체약국에 대해서는 대외 공동 관세를 설정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뭐 EU 안에 있는 독일이 됐든 아니면 프랑스가 됐든 자,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독일의 수입 관세율, 프랑스의 수입 관세율이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세 동맹이라고 했었을 때는 자, FTA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제 경제 통합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1번이 B 틀렸어요. 1번이. 자, 그다음에 2번 봅니다. 자, FT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FTA에서 수출자란 통상적인 의미의 거래 계약 당사자. 그 다음에 수입신고서의 해외 공급자와 같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 사실 다른 개념인 게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출자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수출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한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뭐 미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하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수입자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지금 수출자라고 할게요. 자, 이쪽이 바이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셀러예요. 자, 둘이 무역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지금 자, 여기가 이제 프로듀서죠. 프로듀서.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 자,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서는 얘를 수출자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FTA에서는 뭘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품의 원산지를 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품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FTA의 관점에서는 얘가 수출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지금 문장에 FTA에서 수출자란 통상적 의미의 거래계약 당사자 혹은 수입신고서의 해외 공급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의 수출자. 그렇지만 FTA에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쫓아가니까 중국에 있는 왕서방이 이제 수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을 담아낸 FTA 로드맵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동시다발적이다,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원칙이고요. 네 번째는 잘못된 게 뭐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FTA라고 하는 건 다자주의적인 성격보다는 지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적 성격. 지역주의적 성격. 다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좀 대조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자주의적 성격은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의 지금 다자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FTA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4번이 잘못됐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봅니다. FTA 특례법의 목적. 예, 이런 것들은 뭐 진짜 각종 아름다운 말들이 듬뿍듬뿍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십시오. FTA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관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의 부과, 징수. 그 다음에 혹은 감면,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자,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 자, 답은 뭐 벌써 나왔죠. 부과, 징수, 그 다음에 감면, 그 다음에 통관. 자, 지금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관세법에 대한 특례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최악 상대국과의 관세 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 협정의 원활한 이행, 그 다음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FTA 특례법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뭘 물어본 거예요? 관세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법이라고 하는 게 관세 부과하고 징수, 그 다음에 깎아주는 거 디스카운트, 감면, 그 다음에 통관. 자, 이게 관세법의 영역인데 관세법과 관련된 특별한 법인 FTA 특례법이 생기니까 자, 지금 관세법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면서 관세법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조금 특별한 법이 FTA 특례법이야 라고 지금 은연중에 사실 관세법을 물어본 거예요. 관세법.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죠. 1번.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FTA 특례법에서의 용어의 정의. 자, 지금 첫 번째 최악 상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파트너 국가들인 거죠. 한미 FTA에서 자, 최악 상대국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음흉해요. 자, 보면 국가연합, 경제 공동체도 포함되고 독립된 관세 영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된 관세 영역이 제외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잘못됐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보면 다른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구성물품,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원산지 재료가 아니라 그냥 재료예요. 그냥 재료예요. 물론 그냥 이런 건 안 들어가죠. 법명에. 그냥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의 종류가 원산지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비원산지 재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뭉뚱거려 가지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영해라고 하는 것은 영해와 관련돼서 사실 건드릴 법한 그 내용들은 영해란 협정에서 따르게 정하는 경우를 빼고는 해양법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서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안쪽의 수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12해리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12해리.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영해, 요거는 이제 맞는 용어의 정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원산지 포괄 증명. 그러니까 원래 원산지 증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우리가 수출국이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 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수입할 때는 우리가 FTA 관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자기 때문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도 수출 건당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고 수입할 때도 수입하는 그 건당 자 지금 건건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포괄해가지고 증명하는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유사 물품이 아니라 동종 동질 물품이에요. 동종 동질 물품.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자,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해서 자, 지금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를 계속 우려가지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면 원산지 증명이 이제 포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정에서는 건건이 지금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주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포괄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쓸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물품이니까 계속 들어오고 뭐 계속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3번 영해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자, 한중 FTA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중 FTA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힘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얘네들 간에 보면 자, 지금 FTA 특례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A 협정이 있습니다. 자, 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할 때는 그러니까 특례법,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법에 해당하는 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FTA 특례법하고 FTA 협정하고 서로 충돌한다. 그때는 자, FTA 협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한중 FTA는 특이하게 또 이 협정에 국문본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영문본이 있으면 영문본을 우선적으로 자,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협정문의 영문본하고 국문본이 서로 충돌한다. 그 다음 B 협정문의 국문본하고 FTA 특례법이 충돌한다. 그 다음 C 국문본하고 관세법이 지금 충돌된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적용돼야 되는 것은 결국엔 얘잖아요. 얘. 협정의 영문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1번. 자, 그 다음에 7번. 얘도 뭐 가끔 나오죠. FTA 관세특례법상 한 EU FTA에서 지금 한도 수량 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호된 물품의 수량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려고 할 때. 선착순. 벌써 막 쫄깃쫄깃하죠. 선착순이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착순의 기준이 뭐냐? 보세구역에 자, 우리 이건 수입 사이드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EU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거죠. 선착순으로. 자, 이때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지금 해당 물품 수입 신고할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한 날. 그러니까 이 날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착순으로 이제 관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한 EU 특혜 세율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FTA 특례법상 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관련돼 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체약 당사국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자, 협정에 따라서 땡땡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 긴급 관세 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 긴급관세 조치로 두드려 맞기 전에 그 전에 지금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자, 우리나라로 수입 중인 자, 물품은 특별 긴급관세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혜택인 거죠. 혜택. 자, 그래서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는 관세율이 세요. 관세율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자가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 FTA들 중에 자, 지금 1번에 유럽 연합 당사자 이게 EU죠. EU. 자, EU. 그 다음에 지금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영국까지. 자, 지금 요 4개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혜택을 준다. 자, 특별 긴급관세 조치 적용 대상에서 빼준다. 자, 여기 캐나다는 예,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캐나다는 해당이 안 돼.
기 때문에 2번. 2번이 지금 잘못됐다. 2번.